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태그에다가 속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었는데 먼저 우리가 폴더 보시면요. 자, 보신 바와 같이 문자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위에 컬러,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자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서 자, 어떤 속성과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3-6을 했었거든요. 6까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선택자를 만들고요. 자, 색상 지정하는 방법, 컬러, 그리고 폰트 패밀리, 그리고 여기서 웹폰트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방법까지 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즉 내 컴퓨터에 글꼴이 보여줄 게 없으면은 상대방 컴퓨터에서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특정 글꼴이 설치되어 있도록 또는 그 글꼴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구글 레폰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놓으시고 아래에다가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자, MS를 통해 가지고 단축 코드, 그냥 젠 코드라고 하는 거 사용하는 거 방법까지 봤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보는 태그가 이 필드셋이랑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를 처음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폼 태그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다시 제가 이거를 정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3-6 혹시 이 문서 없으신가요? 있죠. 찾으셨죠? 네. 여기서 FST라고 놓고 자, 탭을 누르시면 필드셋의 약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꺽쇠 넣으시면은 이 안에 겹살 수 있는 태그를 하나 더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전드라고 하는 태그가 LEG라고 쓰면 그 약자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i 태그 미리 하나 만들죠. i 태그 만들어서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폰트까지 봤는데, 자, 아이템 잠깐 좀 뺄게요. 아이템 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글꼴 넣는 것까지 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글씨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를 보고 그러시면은 어떤 모양들이 또 들어있냐 하면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 같이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이트를.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자, 이거는 페이스북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즐겨 쓰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사이트 아이콘이고 그래서 이게 사용자 프로필이라고 보았을 때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SNS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피로가 쌓이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 거냐 하면요. 우리 여기에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폰트 awesome.com. 자, 들어가셨나요? 네. 자,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 이런 아이콘들이 전부 다 그림이 아니라, 자, 이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주는 글씨 형태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도 어느 특정 글씨를 입력하시거나, 또는
여기서도 우리가 특정 그림이라고 하는 거, 하트라든가 그런 거를 입력하실 때, 글씨로 우리가 이렇게 특수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시죠. 별표 또는 하트도 있을 거고요. 또는 스페이드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특수문자라고도 부르지만은 저런 걸 우리가 딩벳 폰트라고 불러요, 다. 그래서 얘는 딩벳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건데,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딩벳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처음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하셔야지 되는 거는, 자, 일단 설명을 일단 쓰시고, 여기다가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ol 태그와 함께 li 태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설명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하셔가지고 한 6개를 하시면은, 자, ol 태그가 li 태그를 포함하고 li가 6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탭 누르시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A 태그를 눌러서 탭 누르시면은, 자, 태그 A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다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A 태그에다가 경로를 쓰려면은 HTTP부터 이 뒤에 들어간 슬래시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저는 이렇게 href에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세문서에서 보여지게 하려면은 타겟이라고 하는 특성을 블랭크로 넣어야지 새 창에서 얘가 열리겠죠.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자, 그럼 여기다가 폰트 어썸 에서 A 태그 바깥에다가 접속하기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A 태그 바깥에다가 접속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셔야지 되는 게, 여기 폰트 썸에 들어가시면 스타트 어플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 이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뭔가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 눌러서 또 다른 데 또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아래쪽에 폰트 어썸 프리 포 웹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 가지고 이거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집에서도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자, 이 버튼을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이 보일 거예요. 자,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저장이 되는데, 여기 아래 링크 주소 복사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여기다가 A 태그 만들어서 이 주소에다 붙여 넣으면요, 자, 나중에 이거 클릭했을 때 저 파일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폰트 어썸에 접속해서 폰트 어썸 파일 다운로드 하기. 이건 그냥 AT에다 전부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클릭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걸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자, 폰트 어썸 프리 5.11에다가 압축을 풀 거예요. 자, 압축 풀었으니까는 폴더 하나가 만들어질 테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로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겠죠? 여기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특정 파일과 특정 폴더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폴더, 그러니까 즉 HTML 폴더로 얘네들을 옮겨가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압축 풀었던 파일과 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폴더 같이 두 개 열어 넣으시고요. 먼저 웹폰츠라고 하는 폴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폰츠라고 하는 폴더를 우리 HTML 폴더 안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드래그 해다가 옮겨 놓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복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CSS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요. 올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올도 우리 똑같은 CSS 폴더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올도 그대로 옮겨 넣으시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파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운로드 후라고 써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압축 해제하기. 그럼 폰트 썸 폴더에서요. 아까 전에 보셨던 웹 폰츠라고 하는 폴더 이거를 HTML 폴더로 남겨 놓고요. 그리고 또 폰츠 어썸 폴더에서 웹 CSS라고 하는 폴더 있죠. all.css를 이것도 혹시 프로젝트 HTML 폴더에 CSS 폴더로 또 혹시 옮겨 넣으셔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아까 좀 보셨던 그런 그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옮겨 놓았으면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지 될 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외부에서 어떠한 글꼴을 가져 쓰기 위해서 자, 웹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았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떠한 그 스탠다드 링크에 들어있는 링크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상단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폰트 어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all.css라고 하는 파일을요, 여기다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을 복사하자마자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사이드바에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일 트리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시면, 자, 여기 all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링크를 거시면 되는데, 자, 이 all.css가 들어가는 이 링크는요, 현재 이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CSS 문서 위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탭 눌러서 여기다가 CSS 폴더에 all.css 이렇게 링크를 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우리 한번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아까 그 폰트 썸 폴더에 파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콘즈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찾으시면 되는데, 자, 어떤 거는 검정색이고 어떤 거는 회색이에요. 그쵸? 자, 검정색으로 좀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죠. 자, 연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고 과금 후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검정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내용이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탭에 들어가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제 상단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 하나가 경로가 잡혀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자, 이거. 자, 여기 클릭하시면은 저 태그가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래서 이거 태그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문서에서 저걸 사용하실 곳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레전드 안에다 한번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만들어 놓은 문서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자, 요렇게 위쪽에 아이콘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제가 HTML5 아이콘 쓰기 위해서 사용한 태그거든요. 자, 요만큼만 태그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의 아이콘, 문자, 글씨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 어썸 폴더에서 올 CSS 폴더를 옮겨 놓고요. 자, 그리고 자, 폰트 어썸 사이트에서 필요한 아이콘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i 태그 영역을 자,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곳에다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다가 li 태그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li 쓰시고 탭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여러분들 붙여놓은 이 i 태그 우리가 이거를 태그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글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이후에다 다른 글씨를 쓰실 때 이 옆에다가 폰트 어썸 적용하기라고 필요한 글씨가 뒤쪽에 태그 뒤쪽에 바로 사용이 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폰트 어썸 적용하기라고 써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때 붙여진 태그는 자, 문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문자예요. 자, 잘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폰트 어선까지 하는 거 봤는데, 우리 이제 글자하고 관련된 태그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폰트 스타일 프로퍼티스라고 해서요.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 어떤 글꼴을 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속성들을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 살펴보시면요. 자, 똑같이 또 FST 쓰시고, 여기서 웃꺽쇠, 그리고 LEG 누르면은 저희 레전드 안에 태그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필드셋 안에 레전드 태그가. 그리고 또 나는 이 안에 태그 또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렇게 쓰시고 i 태그 하나 쓰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글씨 굵기를 조절하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글씨 굵기 조절하기. 그래서 폰트 웨이트라고 부르는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값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값의 종류를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거고, 자, 폰트 웨이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M의 축약 코드 쓰신다 그러면은 폰트 웨이트에서 FW라고 쓰시면 돼요.
자, 물론 이거는 지금 레전드 태그 안에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아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위에다가 올라가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자, 이렇게 작성이 되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다음에다가, 자, p 태그 하나 만들 거예요. 레전드 바깥에서 p 태그 하나 만드시고, 자, 얘는 이제 글씨의 굵기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는 속성이거든요. 자, 굵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굵기가 있을 거예요. 뭐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보통의 사이즈도 있을 거고, 굵은 것도 있을 거고, 더 굵은 것도 있을 거고,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굵기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노멀, 볼드 이 3가지. 또 만약에 거기서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라이터, 볼더 2가지가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요. 자, 노멀과 그리고 볼드 2가지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여러 가지 속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요. 자, 노멀과 볼드 2가지 값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자, 때에 따라서 굵기를 숫자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굵기는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럼 그 아래다가 자, DL 태그 하나 만드시고 자, DL 태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DT 태그 또는 DD 태그 2개죠. 근데 반드시 DT 태그 먼저 나와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D 태그 씁니다. 자, 근데 DD 태그 쓸 때는요. 자, 요렇게 꺽쇠 열고 DD 태그 쓰시면 DT 태그 안에 만들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서 만들겠다 그러시면은 플러스 넣어서 만드시고 자, 여기다 곱하기 한 5를 하시고요. DD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에 또 DT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셀렉터 아래 가셔서 여기다 역시 가로 열어서 하나 닫아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여기서는 쭉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거를 미리 다 써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폰트 웨이트 쓰고 여기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닫았네요. 자, Alt,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요. Alt, Shift, 플러스 누르고요. 자, 요거는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커서를 위아래로 하나씩 움직이면요. 그러니까 방향키를 위아래로 조작을 하시면은 자, 커서가 다중 선택이 됩니다. 다중 커서.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쭉 아래로 커서를 여러 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Alt, Shift 누르고 자,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커서가 여러 개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하이픈 웨이트 그리고 콜론 세미콜론까지 넣어서 다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 하실 거면은 ESC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 Alt, Shift 누르고 방향키. 네? 방향키 위아래로. 네? 응? 네, 네. 아, Alt, Shift.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쓸 건데 자, 가장 처음에 쓰는 거는 얘네가 여러분들이 이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안 쓴다고 해가지고 이 속성이 태그가 갖고 있지를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무언가를 통해서 웹문서를 보고 그러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글씨 굵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무엇일까요? 얘네들. 얘는 무엇일까요? 글씨 굵기가. 자, 볼드겠죠? 두꺼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노말.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두께는 차이가 확실히 나시죠? 예. 자,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걸 안 썼으니까는 이 속성 없이 보여진다. 그게 아니고요. 자, 모든 태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값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시가 안 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이 무엇인지 뒤에다 써 드릴 건데 자, 내가 적용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디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디폴트. 자,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은요, inherit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inherit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에게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값을 우리가 inherit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폰트 웨이트 값이 누군가에게 inherit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갈 값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모의 글씨 폰트 웨이트가 볼드라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여기도 볼드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 라이트다 라고 한다면 라이트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inherit라고 하는 거를 이 속성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하나 정리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보았다시피 노멀이나 볼드 형태로 값을 쓸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키워드 형태로 우리가 어떤 값을 굵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드 값. 자, 그러니까 키워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내가 굵기라고 하는 걸 내가 그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써야 되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자, 굵게 표현을 하려면은 BOLD라고 하는 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하는 게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값들의 형태가 또 다양하죠. 저게 노멀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볼드, 볼더, 볼디스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숫자 형태로 값을 쓸 수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300, 400, 500, 600 해가지고 숫자 형태로 가는데 여기서 쓰는 거는 픽셀 단위가 아니고 그냥 글자 굵기가 300이다, 400이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숫자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볼드는 이거 두 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DD 태그 두 개 제거해 버리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만 한번 보시고, 자, 문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시면 잠깐 쉬었다가, 자, 얘네들 적용해서 글자 굵기 크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